자, 교재는 13페이지. 자, 상해 폭행죄입니다. 자, 1번. 자,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분 갑니다. 자,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두세 번 끌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폭행죄가 아니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 2번입니다.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까지는 아니고 위에서 보듯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최신 판례죠. 읽어볼게요. 자, 쭉 내려오시면 자, 밑에 해설 갑니다. 자, 휴대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 밑에 요 지배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요 상태에 두면 됩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자, 올라가서 디귿번입니다. 자,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이건 낙사 비추돌 사건입니다. 총론 교재에 나오는 판례이고 앞에서 살인죄에서도 이 판례 나왔죠. 자, 상해 밑줄 그시고 상해죄 고의입니다. 자,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 오인을 우리 판례는 과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고 했을 때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요 과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 행위는 상해죄의 고의니까요. 그래서 상해 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1번. 자, 목은 부분을 남기고 모간이 줄기 간자잖아요. 줄기만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의 외형만 바뀐 거잖아요. 생리적 기능은 훼손되지 않고 외형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죄 X. 자, 미음번.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다. 이것을 반복했다고 했을 때 이 반복이 바로 유형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문제 2번. 작년도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분 갑니다. 뺨을 한 번 때렸다. 목을 쳤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바닥에 머리 부분이 부딪혔고 결국 밑에 두부 손상을 가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뺨을 때리고 목을 쳤다면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면 머리를 부딪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치료갈 것이고 병원으로 치료받다 보면 또 언제 합병증까지 생길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할 수가 있고요. 예견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폭행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판례는요. 뭐 폭행죄의 고의든 상해죄의 고의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것은 상해치사입니다.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시정된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방문을 찬 겁니다. 그러면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가 없죠. 폭행죄의 폭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자, 협박해서 자상케 하였다. 콧등 절단 사건이죠. 우리 총론 간접정범 시간에 배우죠. 이 폭행에 협박해서 자상케 한 것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해죄,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해죄의 간접정범, 의사지배가 됐다는 얘기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하면 좋겠다는 말은 의사지배를 했기 때문에 간접 정범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이 바로 유형의 행사죠. 그래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꼭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자, 쉬운 문제네요. 보통 다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데 이제 몇 문제 때문에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 몇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뭐 책을 한두 권 더 사서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뭐 변별력도 없고요. 자, 다음 문제. 작년도 승진하고 해경에 나온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문제를 섞다 보니까요. 이제 경찰 승진하고 해경 승진을 섞다 보니 답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것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1번 가봅니다.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했다, 고성을 냈다고 했을 때 그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요. 요즘은 변형된 지문도 꼭 나와요. 자,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치? 만약 이것을 아닌을 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전화, 고성능을 낸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폭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이었다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 자, 2번 갑니다. 앞에서 살인죄 할 때 말씀드렸죠.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살인죄든 상해죄든 간에 전속적 법익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각각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이 뭐죠? 실신이죠. 실신했다고 했을 때 그 실신한 시간 동안은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랐을 때 이 실신 사건은 상해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4번 질문 가볼게요. 자, 특수상해죄인데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해설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상해죄는 구성요건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그리고 또는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부분, 휴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특수상해죄가 되는 것인데 이거 외우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 뒷페이지 가면 3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문제 할 때 해설을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단수 남기죠. 자, 5번 가볼게요. 임신불능 상태라 할지라도 이 자궁을 드러내면 이 자궁이 임신이 되는 자궁이든 임신이 되지 않는 자궁이든 간에 이 자궁을 드러내면 그때는 상해로 봅니다. 상해.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작년도 법행 문제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법행은요, 요 2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25년부터는 법행이 이제 더 이상 법행에도 이제 대폭적인 과목 물갈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법행이 더 이상 이제 형법 과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시름 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시름 넣은 것이고요. 원래 매년마다 이 법행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것이 많죠. 뭐 좋은 문제도 많지만,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법행에서 더 이상 형법 과목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입니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것이 폭력습병의 발현이라는 거죠. 폭력습병의 발현이라는 것을 한 글자로 상습이죠. 상습적으로 이 존속을 때리고 상해를 가하고 했다는 거죠. 이 개망난이죠. 이 엄마 아빠
좀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이 됐는데 항상 불만이죠. 다른 집은 부잣집들 많은데 그 부잣집들에서 난 자식들은 뭐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지? 돈도 개뿔도 벌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하는 겁니다. 개망난입니다. 자, 자 이런 것이 이제 인정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요 폭력습병의 발현이라는 것이 상습성이잖아요. 상습성. 우리 총론 교재 가면 상습성은 포괄일제의 한 종류죠. 상습범은 포괄일제의 종류 중에 여러 개 중에 한 개에 속하죠. 그러니까 포괄일제는 뭐다? 가장 중한 죄의 일제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무거워요? 폭행죄가 무거워요? 상해죄가 무겁죠. 그래서 이 가벼운 죄를 상해죄에 흡수시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이 있죠? 상습에서 폭행 사라지고 상해죄만 남습니다. 누구를 때렸다고요? 존속을 때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면 상습, 존속,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습, 종행속, 상해죄, 요 일죄, 포괄일죄가 됩니다. 포괄일죄가 되고 나머지 이 죄는 여기에 흡수시킨다. 그래서 나머지 행위들은 여기에 포괄시켜서 요 상습, 존속, 상해죄라는 죄 하나의 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것이 이 판례죠. 아주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 판례는요. 자, 2번 갑니다. 별표 의미 아시죠? 요 3개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여러 개의 기출에서 적어도 기출을 합치면 적어도 3번 이상입니다. 3번 이상.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라고 하죠. 제가 10번 나왔다고 해서 10개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개짜리는 최소 3번 이상 출제된 판례이고 1개짜리는 한 번 나온 것이고 뭐 제가 실수로 찾지를 못해서 뭐 더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별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출이 많이 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군인이네요. 군인. 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합니다. 하였다면 그것이 영토 내인지 또 외국 군사기지인지 등 관계없이 지문 잘 읽으세요. 군형법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263항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를 써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써주면 좋은데 거의 안 써줍니다. 그냥 263항밖에 안 써줘요. 자, 반의사 불벌죄라 쓰시고 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우리 단순 폭행죄는 합의가 되죠. 합의만 잘 보면 이제 처벌대 아예 뭐 조사도 안 하고 경찰에서 돌려보내잖아요. 합의가 먼저라고요. 근데 군대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할 텐데. 군대라고요. 군대. 계급사회 아닙니까? 짝대기 1개, 2개, 3개, 4개가 한 영내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치? 24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짝대기 4개가 짝대기 1개짜리를 때려서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1개가 이병이죠. 이병이 병장을 고소했어. 폭행죄로 고소했어. 근데 형법상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다는 거야. 합의만 잘 보면 뭐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병장이 돈이 있어서 돈 어디서 빌려오든지 간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짝대기 1개가 합의 안 봐주겠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군생활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 병장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동료, 군 동료라든지 상관 고참들에게 왕따 당해요. 왕따. 그 한 대 맞았다고 병장을 고소하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갈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관계없이 무조건 기소예요. 무조건 기소. 상해죄처럼. 그래서 군대 내의 생활에는 이 계급사회 그리고 같은 영내에서 같이 24시간을 같이 생활하고 집단 단체로 그 생활하기 때문에 동료들의 눈치 이런 것 등이 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뭐 큰 총기 사고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의사 불벌죄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3번 질문.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에 있어서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상해죄를 규율한 형법 제257조 1항 이 지문 많이 출제됐습니다. 3번 지문. 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1항입니다. 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맞아요. 요 중요한 판례인데 기본 강의 때 설명 제가 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 강의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263조는 동시범 특례잖아요. 상해죄 동시범 특례 조항인데요. 이건 총론교재에 나옵니다. 강론교재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강론교재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총론교재에 나오죠. 상해죄 동시범 규정은 상해죄나 폭행죄,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강간 같은 경우는 죄질이 달라요. 상해죄와 달리 강간 같은 경우는 죄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 조항이 이 강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5번 질문. 풀었지? 앞에서 풀었습니다. 어디랑 비슷하지? 이건가? 1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볼게요. 자, 상습적으로 다르네요. 엄마가 있지만 이제 형제도 있네요. 어머니를 존속 폭행했다. 근데 동생을 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동생도 때리고 엄마도 때립니다. 그걸 상습적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이로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엄마 있죠, 엄마. 이 엄마 부분은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되죠. 폭행죄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상습성이니까 포가 일죄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형이 더 무거운 이 엄마 부분에 대해서 이 포가 일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때린 부분은 여기 흡수가 되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더 무거운 상습 존속 폭행죄의 나머지 죄를 흡수시켜서 포괄시켜서 요죄 일죄가 되는 것인데 요 상습성은요. 상습범은 이 합의가 안 돼. 단순 폭행일 때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상습이나 특수가 붙으면 또는 특가법이 되거나 하면 특별법이 되거나 하면 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의사를 설령 밝혔다 할지라도 이 상습 존속 폭행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